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강 피타고라스의 짝입니다. 보통 피타고라스 짝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피타고라스 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말하겠지만 오늘 내용은 뭐예요? 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가 정수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타고라스 짝에서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3, 4, 5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정수인 경우, 우리는 그 녀석을 우리는 피타고라스 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럼 피타고라스 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3, 4, 5. 물론 간단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며 모든 피타고라스 짝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짝이 있으면은 사실은 특정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이름이 붙여진 수를 하나 좀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가 삼각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곱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칠판에서 그 피타고라스 짝을 좀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그런 방법으로 숫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심은 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 뭐 맨 앞에는 하나 있고요. 삼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가 있고요. 여기 삼각형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3개, 6개가 있는데 물론 이건 모양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기본적으로 생긴 것들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3은 뭐 1 더하기 2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합으로 나타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입니다. 그렇죠? 얘는 어떤 형식이에요? 이제 눈치챘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불러요? 삼각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실 적에 여기 삼각형을 가지고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삼각수인데 그래서 얘도 삼각수로 받아들이고 얘도 삼각수.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렇죠? 6도 삼각수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도 삼각수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쓴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의 합 잘 알고 있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수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의 합으로 나타내질 때 그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삼각수라고 부릅니다. 뭐 하나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6이 삼각수냐 아니냐 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되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당연히 1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은 삼각수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그러면 10은 1, 2, 3, 4로 표현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다른 입장으로 보면 10이 삼각수인지 아닌지는 10은 이렇게 되는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n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이 삼각수냐 아니냐는 물론 숫자가 작으면은 지금처럼 해도 되지만 숫자가 굉장히 커요. 그럼 굉장히 큰 숫자가 삼각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녀석이 2분의 n 더하기 n 플러스 1 형태로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면 2가 있으니까 반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반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반을 나눠주면은 5 정도잖아요. 그렇죠? 5 정도이고. 그럼 5를 가지고 적당하게 어떤 곱의 형태로 된다? 그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20이겠죠? 그래서 20 정도가 어떤 곱의 형태다? 그러면은 4 곱하기 5다.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러면은 10이 삼각수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2가 있으니까 곱해줬잖아요. 그럼 20은 4 곱하기 5니까 따라서 10은 2분의 4 곱하기 5다.
그러면 이건 어떤 모양이에요? 2분의 4 곱하기 뭐예요? 4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0은 어떤 걸 증명한 거예요? 삼각수다. 이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는 확인할 수 있지만 큰 숫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2차 방정식 형식이죠. 방정식 입장에서 이거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삼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 연속된 자연수의 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연속된 자연수의 합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떤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에요? 출발하는 점이 어떤 숫자예요? 반드시 1이 되는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삼각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습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 삼각수는 피타고라스 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묘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기묘한 도구 중에 또 하나가 있죠. 그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제곱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곱수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정수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친밀한 게 누구예요? 3, 4, 5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삼각형으로 말하면은 이게 3, 4, 5 이런 형식이죠. 물론 크기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말한 삼각수가 누구냐면 이 녀석입니다. 3이 삼각수죠. 3은 1 더하기 2예요. 삼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녀석은 뭐죠? 제곱수입니다. 2의 제곱 4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모든 정보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요? 삼각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뭐가 어떤 형식이에요? 적당한 숫자의 제곱이 되는 제곱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어떤 설명이 있어요?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곱수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치챘더니만 모양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 형식에서 나오겠죠. 맨 처음에는 여기 이제 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2의 제곱이 되겠고, 이건 뭐가 되는 거? 9개가 나오잖아요. 3의 제곱, 이건 뭐예요? 4의 제곱 해가지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수의 임의의 자연수의 제곱한 형태를 우리는 이 수를 뭐라고 불러요? 제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제곱수예요? 이 녀석이 제곱수이고 말씀드린 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정수만을 생각하자. 그리고 그 녀석들이 과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삼각수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제곱수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피타고라스 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시문 한번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시문 나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 그걸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3, 4, 5라고 하는 예를 들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3, 4, 5라는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 말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면 5하고 12하고 13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피타고라스 짝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그래서 그 a, b, c를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5하고 12, 13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삼각수예요. 그런데 삼각수가 아니라 이제 피타고라스 짝입니다. 피타고라스 짝이죠. 5, 12, 13이요. 그럼 지금까지 봤던 시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녀석은 어떤 수가 돼야 돼요? 삼각수가 돼야 되고 뒤에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돼요? 제곱수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금방 아시잖아요. 5는 삼각수가 아니죠. 12도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에 대해서 제곱수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가 있으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수분해가 필요합니다. 제곱수를 하려면 4, 3, 10이죠. 그럼 2의 제곱이 들어가 있고 3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전체의 제곱이 되려면은 본질적으로 이것도 뭐가 돼요?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3을 곱해주면 되죠. 보세요. 여기다 3을 곱해주면
여기다 3을 곱해주면 제곱이 되죠. 이 말은 뭐예요? 2 곱하기 3, 6의 제곱이 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제곱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짝에다가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각변에다가 3을 곱해줍니다. 그럼 3, 5, 15. 3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3을 곱해주면 26이죠. 3을 곱해주면 39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역시 피타고라스 짝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제곱수를 곱해주는 제곱수를 만들어줄 때 과연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숫자를 한번 보죠.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6, 그다음에 여기는 3을 곱해줬죠. 39가 만들어져. 한번 보죠. 그럼 36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곱수가 되는 데는 성공했죠.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15라고 하는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삼각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5가 삼각수가 되는 건 여러분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앞으로 커질 겁니다.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뭘 해야 돼요?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되죠. 즉 15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돼요? 2분의 적당한 n의 n 플러스 1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산이 가능해요. 넘어가면 30입니다. 30이 두 자연수의 곱 연속된 겁니다. 그럼 5, 6, 3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하 알았다. 그러면 이건 뭐 2분의 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1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5, 6, 30에 2가 되면은 15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15는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삼각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 재심은 나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짝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있는 것을 가지고 제곱수냐 또는 삼각수냐 그걸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재심은 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재심은 다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재심은 다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좀 일반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숫자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숫자가 커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숫자가 다소 크지만 그 큰 숫자를 직접 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하는 과정에서는 좀 수학적인 풍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겠죠. 자, 재심은 다가 핵심입니다. 자, 저하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숫자를 갖고 했어요. 이제는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인 입장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재심은 나까지는 이제 특정 숫자를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한 거고 이제는 재심은 다에서는 이제 일반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ABC가 이제 피타고라스 짝이에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짝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뜻이 되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고 이때 ABC는 어떤 수예요? 자연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B부터 출발을 합니다. 얘가 제곱수냐 아니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곱수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곱수가 아니면은 B라고 하는 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B가 제곱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통째로 제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아까는 뭘 봤냐면은 여러분 12를 봤잖아요. 1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제곱수가 되지만 하나는 제곱수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파트는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모양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제곱수가 되는 거를 다 모아놔요. 그 뜻입니다. 제곱수가 되는 걸 다 모아놓고 얘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곱수가 되지 않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런 숫자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곱수가 되는 거 이쪽에다가 다 모아놓고 됐지요? 그러면 주어진 녀석이 제곱수가 아니면 제곱수가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녀석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수를 이 상황에서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걸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짝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제곱수가 되려면 여기다가 베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즉 A 베타, B 베타, 그 다음에 C 베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C 베타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특정한 수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 짝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각각은 정수인 거 확실해요. 자연수예요. 그러면 제곱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확인을 여기서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앞에 거 제곱하면 A 베타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B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 과연 C 베타 전체의 제곱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죠. 왜 그래요? 이 상황에서 양쪽에다가 세 군데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베타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피타고라스 짝이 되는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짝이 되고 뭐까지 온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된 거죠? 제곱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B베타라고 하는 것은 B에다가 B가 누구예요? F제곱 베타였었고 베타 곱해줬잖아요. 그럼 베타가 제곱이 되면서 통째로 F베타 전체가 뭐가 돼요? 제곱이 됐죠. 따라서 이 B베타는 뭐가 된 거예요? 제곱수가 됐죠. 자, 이제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맨 앞에 있는 A 베타가 뭐가 돼야 돼요? 삼각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필요 없으니까요. 삼각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적당한 K까지 가야 되는 그렇게 되는 숫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A 베타가 그 삼각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우리가 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는 제곱수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삼각수가 만약에 된다면 이야기는 단순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삼각수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숫자가 커지면은요. 그럼 삼각수가 안 되면은 또 누군가를 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수가 안 되면 누군가를 또 곱해줘야 됩니다. 그 여기다가 곱해주려면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 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베타 하나만 곱해줘서는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누군가를 곱해줄 적에 제곱수를 곱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도 제곱수를 곱해주면은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피타고라스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y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y제곱을 b베타에다 곱해주고 y제곱을 c베타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일단 이렇게 제곱을 곱해주면은 피타고라스 짝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또 하나 제곱을 곱해줬기 때문에 이 자체는 또 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곱수를 유지할 수 있죠. 왜? 제곱을 곱해줬기 때문에 제곱수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됐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삼각수가 되냐 하는 겁니다. 즉 핵심은 뭐예요? 이 녀석이 여기다 쓸게요. y제곱 a 베타가 삼각수가 될 수 있는 삼각수가 되는 y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는 y를 구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y를 구하자. 이게 핵심이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요거만 해결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y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보세요. 이 녀석이 a에다가 지금 베타 들어갔죠.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적당한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연속된 자연수 합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거를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예요? y를 구한다는 얘기는 모양으로 본다면 n을 뭐로 봐요? 변수로 보면은 2차 방정식 형태로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제시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시문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이 녀석을 모양을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옮겨갈게요. 자, 그러면 2배의 y제곱 a 베타는 이쪽은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러면 n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먼저 쓸까요? 그럼 n제곱 플러스 요건 n이죠. n 이걸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얘는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배의 y제곱 a 베타는 0이라고 하는 n에 관한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개수로 본다 그러면은 n에 관해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제 이게 상수예요. 자, 이건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걸 뭐로 본다고요?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누구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n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n은 뭐예요? 자연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2차 방정식은 첫 번째 근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그 근은 뭐죠? 그 근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 근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근을 갖고 자연수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x제곱 개수를 아까처럼 일러놓을게요. x 플러스 여기는 어떤 상수가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수를 제가 k라고 놓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정식을 생각해 보죠. 물론 아까처럼 부호를 하려 생각한다면 마이너스로 놔도 상관없어요. 자, 2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근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이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방정식을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요? 판별식을 D라고 쓴다면 B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 판별식에서 얘가 역할하는 것은 근의 공식으로 말하면 이 녀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 실근을 가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큰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이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0보다 크면 실근까지는 돼 있어요. 그러나 얘가 정수가 되려면 그 근이 정수가 되려면 이 루트가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루트가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이 판별식이 어떤 형태가 돼요? 이 루트를 벗겨버리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요?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루트가 없어져 가지고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D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는 n에 관한 2차 방정식 근이 존재한다. 그 근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판별식 그 녀석은 제곱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럼 판별식 주세요. 이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부호는 플러스 2까지 하면 8이 되고 y제곱 a에다가 베타가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곱수. 즉 어떤 녀석의 전체에 뭐가 된다고요?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제가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x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양을 이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양을 보시면 x제곱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오게끔 할게요. 그럼 얘를 넘어오면은 마이너스에다가 8 그다음에 누구를 먼저 쓰냐면 a하고 베타 쓰고요. y제곱 쓴 다음에 그러면 넘어왔기 때문에 1만 남아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적당한 컨스탄트 y 그다음에 y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 모양이 이거예요.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y 값을 구하면은 되겠죠. y 값을 구하면은 결국은 이 y 값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했던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딱 들어가면은 모양이 어떻게 돼요? 자, 전체는 피타고라스 짝 됐지요. 가운데는 제곱수 아무 문제 없지요. 이제 최종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이 삼각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y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보셨지만 방정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y를 구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요 녀석이죠. 요 전체는 뭐가 돼요? 삼각수처럼 이쁜 모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심은 다까지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놓고 또 재심은 다 끝에서는 그 y를 구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 방법도 제시해 놨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y를 구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제시문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논제 1에서는 제가 이제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역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제곱수. 하나는 뭐예요? 삼각수입니다. 그렇지요? 뭐 정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던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그 제곱수와 삼각수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논제 1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논제 1을 한번 보시죠. 논제 1에서는 의미하는 게 뭔가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그 분수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분수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분자가 1차 다항식, 여기는 뭐예요? 3차 다항식이고요. 근데 모양새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올림차순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차순으로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x의 전체의 삼승 같은 것, 이걸 이제 전개할 적에 올림차순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1-3x 플러스 3x 제곱,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 3승. 이렇게 올림차순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한 거죠?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못과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차수를 낮은 차수를 구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낮은 차수가 누구예요? x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차수가 이 녀석이에요. 그것도 어떤 순서로요? 3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3승.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봐가지고 뭘 시행해달라는 거예요? 못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저하고 못과 나머지 구하는 거 들어갑니다. 자, x가 돼.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돼? x가 와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그럼 곱해주면 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3승 마이너스 x 4승이죠.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없어지고 여기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3승 플러스 x 4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1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3x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색깔을 바꿀게요. 자,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자, 확인해 볼까요? 제가 했는 거 x 들어가죠. 요거 얼마예요? 요거 제가 확인하면은 지금 x 4승 맞지요? 빼주는 거죠. 지금 잠깐만 제가 저하고 확인해요, 여러분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3승 그다음에 마이너스 x 4승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빼주면은 됐고 이건 플러스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게 이걸 없애버리려면은 3x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3x 제곱 들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x 3승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5승 이렇게 되잖아요. 자, 4승이죠. 4승이 잠깐만요. 제곱 들어갔죠. 제가 9x 3승 들어갔죠. 플러스 얼마예요? 9x 4승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x의 5승이죠. 그렇죠? 자, 그럼 빼줘야 되겠죠. 자, 빼줍니다. 빼주면 없어지고 남는 게 얼마가 돼요? 빼주면은 6x 3승 빼주면은 마이너스 8x 4승 더해주기 3x 5승 이렇게 됩니다. 자, 눈치챘어요. 자, 요걸 하게 되면 하나만 더 쓰면 됩니다. 요걸 하게 되면 여기 누가 와요? 플러스 6x 3승이 오잖아요. 자, 지금 제가 뭘 만들고 있나 보세요. 개수만 보세요. 개수가 1이죠. 그 다음 개수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 개수 6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못과 나머지를 하게 되면은 재심은 가에서 첫 번째 봤던 뭘 만나는 거예요? 삼각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1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요구한 거냐면은 못과 나머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두 다항식은 줬죠.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내림차순을 써달라. 그런 다음에
x를 뭐로 나눠줘요? 이 내림차순을 쓴 이 3차 방식으로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눈치챈 게 뭘 눈치채셨냐면 바로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수들이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각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수를 두 방식의 목과 나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첫 번째 논제, 첫 번째 문제에서 알아본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는 그 함수를 줬죠. 함수를 주고 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분자는 2차 다항식으로 되어 있고 분모는 뭐예요? 3차 다항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방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내림차순으로 써달라. 올림차순으로, 죄송합니다. 올림차순으로 써달라. 그런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나눠주는가 보시죠. 자, 분자입니다. 분자가 누구냐면은 x에다가 자, 올림차순으로 써야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눠주는 녀석도 뭐로 써줘야 돼요? 올림차순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3x 그렇죠?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x의 3승입니다. 저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뭐가 필요해요? x가 필요하겠죠? 그럼 x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3승 마이너스 x의 4승입니다. 이걸 빼줘야 되지요? 자, 빼줍니다. 빼주면 남는 것이 어떻게 돼요? 4x 제곱 마이너스 3x 3승 플러스 x 4승이지요? 색깔을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4x 제곱이고 1이니까 필요한 게 얼마가 들어가죠? 4x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요. 그럼 곱하면은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4, 3, 12x 3승 플러스 얼마예요? 12x 4승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예요? 4x 5승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은 없어지고 남는 게 얼마 남죠? 빼주면은 9죠. 9x 3승 빼주면은 마이너스 11x의 4승 빼주면은 4x 5승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눈치챘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누구예요? 여기 누가 오겠어요? 9x 3승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구한 거예요? 이 개수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수 1 그렇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얼마예요? 9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에서는 1, 2를 통해 가지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삼각수하고 제곱수를 여러분들이 교육과정하고는 제가 뒤바꿔 버렸죠. 교육과정에서는 뭐예요? 낮은 차수가 높은 차수를 나눠주지요. 그리고 그 차수를 정할 적에도 내림 차순으로 쓰죠. 근데 오늘은 바뀐 게 뭐예요? 쓸 적에는 올림 차순으로 쓴다. 나눌 적에는 높은 차수가 낮은 차수를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목과 나머지를 통해서 뭘 구하게 한 거예요? 조금 아까는 삼각수,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제곱수를 구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 1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논제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제 2에서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논제 2에서는 방정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었어요? 제곱수까지는 해결을 했죠. 즉 삼각수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논제 2를 통해서 한번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정식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죠. 결국은 뭘 구하는 것이냐면은 아까는 최종적으로 이제 y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y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구하는 것이냐면은 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근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제시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방정식은 여기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8a 베타 y 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건 앞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a, b, c 있죠? 베타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제곱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계산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20이 나온 거죠. 그럼 120이 나와서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y를 그 다음 것을 구하게 되면 뭘 구하게 돼요? 바로 삼각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시문 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하게 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20 y제곱은 1이었을 적에 근을 구하여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은 숫자가 좀 커지겠지만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제시문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은 숫자를 가지고 큰 숫자를 구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제 2에서는 이거에 대한 또 언급도 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11하고 1이 쉽게 제곱을 하면, 즉 11의 제곱 마이너스 120, 왜냐하면 11의 제곱이 120이 되는 걸 121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1의 제곱 해봐야 이 녀석은 1입니다. 됐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거, 이것이 아닌 조금 더 큰 해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시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전개를 해갖고 인수분해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개하는 과정을 요구했었지요. 자, 보시지요.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의미하는 걸 식으로 쓰면 11, 그렇죠? 플러스 루트 120, 11 마이너스 루트 1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라고요?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대로 따라갑니다. 자, 제곱을 해줘요. 1의 제곱 하나만 하죠. 11 플러스 뭐 해줘요? 루트 120의 제곱. 또 뭐예요? 11 마이너스 루트 120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안에 있는 녀석들을 쭉 전개합니다. 우리는 이제 11의 제곱이 121이 되니까 알고 있죠. 그럼 121에다가 120 더하면 얼마예요? 241. 그 다음에 플러스 2배가 들어간 거죠. 22의 루트 120 다 떴죠. 여기는 똑같아요. 그럼 241에다 마이너스 22의 루트 120. 자, 그러면 된 겁니다. 보세요. 이와 같은 단순히 제곱한 이건 1이죠.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은 자, 전개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241의 제곱 맞지요? 플러스 120을 먼저 써놓으면은 물론 부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 안에 있는 게 22잖아요. 22의 제곱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떤 근을 구했어요? x는 얼마예요? 240. 이거 x는 필요가 없죠. 근데 y는 어떤 근을 구했어요? 22를 구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y 값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y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라고 하는 그 정수회를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22를 구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을 여기다 쓸게요. 22를 구했어요. 22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삼각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논제 2로서 y 콜 22를 한번 구하였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논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논제 완성하셨죠? 자, 그래서 다른 정수회를 구하여 보아라. 그래서 구했습니다. y 콜 22를 구했어요. 그러면 논제 3에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최종적으로 삼각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해야 되겠죠. 자, 논제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논제 3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논제 3에서는 보세요. 이 녀석에 대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것은 삼각수, 제곱수, 그 다음에 뭘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먼저 뭐부터 했었어요? 12부터 했었죠. 그러면은 보세요. 12를 제곱수로 만들어주려면 12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곱해준 것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3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3을 곱해주면은 3, 5, 15. 그렇죠? 두 번째는 3을 곱해주면은 36. 세 번째는 얼마예요? 39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삼각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삼각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시문에서 기억나죠? 각각에 대해서 누구 곱해줬어요? y제곱 곱해줬죠. 그렇죠? 자, y제곱을 곱해줘가지고 결과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삼각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y값이 얼마로 구한 거예요? 자, 22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다 곱해주는 게 뭘 곱해줘요? 22의 제곱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15 곱하기 22의 제곱, 그 다음에 36 곱하기 얼마예요? 22의 제곱. 마지막으로 뭐예요? 39 곱하기 누구죠? 22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저하고 확인해 보죠. 제곱수는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6, 6이 35, 22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수 완성. 그 다음에 뭘 완성해야 돼요? 이번에는 삼각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15 곱하기 2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면은, 이건 여러분 전개해야 되겠죠. 7260이 나옵니다. 7260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전개하면은 7260이 나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2분의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거에 배수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두 개 곱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120에 곱하기 120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7260은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삼각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결과를 정돈하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피타고라스 짝입니다.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짝을 이 숫자를 저하고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자,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것은 제곱수 됐지요. 맨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삼각수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1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3은 삼각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5하고 12하고 13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숙한 숫자니까요. 그래서 5, 12, 13을 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상당히 크지요? 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제곱수, 맨 앞에 있는 거 어떤 수예요? 삼각수. 이렇게 좀 상당히 큰 그런 피타고라스 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논제 3에서 이제 결론을 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정돈을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짝 3, 4, 5를 어떻게 본 거예요? 3, 4, 5. 그 아주 간단한 숫자 3, 4, 5 어떻게 봐요? 가운데는 제곱수, 맨 앞에 있는 3은 뭐라고요? 삼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짝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짝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정수다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가장 간단한 3, 4, 5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피타고라스 짝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번 제곱수에 대해서. 물론 제곱수는 피타고라스 짝에서 저는 가운데 있는 녀석을 썼었죠. 3, 4, 5에서는 4를 썼었는데 그 제곱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제곱수 그러면 1, 2의 제곱이죠. 그렇죠? 4, 9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곱수를 아까 논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뭘 했었냐면은 제곱수를 못과 나머지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제가 요번에는 그 미분을 가지고 논제에서는 뭐 갖고 했다고요? 못과 나머지 했죠. 미분을 가지고 이 숫자들을 한번 바라보는 것을 제가 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급수가 있어요. 1-x입니다. 무한급수죠. 여러분 아시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이 의미하는 것이 이 녀석이죠. 그래서 x 제곱, x 3승 해가지고 이렇게 무한급수를 잘 할 거예요. 물론 수렴 반경도 알고 계시고요. 이때 x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됐겠죠. 그래서 수렴 반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모양만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분명히 제곱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개수가 여기에 누군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것은 개수가 누군가 나오는 방법 중에서 제일 편한 것은 미분을 하면은 이 숫자들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왼쪽을 미분하면 이제 분수함수의 미분법이니까 여러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1-x에 여러분 할 수가 있고요. 자,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하면 1, 2가 되고 x가 되고 미분하면은 3x 제곱이 되고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여기는 x 4승이 있었으니까 x 그 다음에 3승 뭐 또 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여러분들이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숫자예요? 그거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거의 제곱이란 얘기는 이제 적당한 상황에서는 또 미분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미분을 할 적에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미분을 하려면 이 녀석이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3 곱하기 2 이걸 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뭘 원해요? 3 곱하기 3을 원하죠. 그럼 여기 디그리가 하나가 올라가야 되죠.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간단하죠. 곱해주세요. 곱하면 어떻게 되죠? 1-x의 제곱이 되고 곱하면 x입니다. 자, 곱합니다. x 곱하면은 2x 제곱 곱하면은 3x 3승 곱하면은 4x 4승 곱하면은 5x 5승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4 제곱수 필요하죠. 5 곱하기 5 제곱수 필요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또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한테 미분은 맡겨 놓을게요. 분수함수 미분법을 또 쓰면은 왼쪽 거 쓰면은 1-x의 3승분의 x의 1 플러스 x가 나오고 이건 여러분 분수함수 미분법입니다. 여기서 미분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분수함수 미분법 쓰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누구예요? 관심 있는 건 이 녀석이죠.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요거는 1 플러스 x예요. 미분하면은 제가 분자를 이쁘게 쓸게요. 자, 천천히요. 여기가 1 플러스 x입니다. 자, 미분하면 1, 미분하면 2의 제곱이죠. 그렇죠? 4로 쓸게요. 그 다음에 제곱하면 9, 그렇죠? 제곱, 그 다음에 16까지 쓸까요? x의 몇 승? 3승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더 이쁜 걸 원한다면 뭘까요? 더 이쁜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1차항입니다. 1차항에서는 1의 제곱, 2차항에서는 2의 제곱, 3차항에서는 3의 제곱. 그게 더 이쁘죠? 그 하는 방법은 뭐예요? 또 뻔하죠. 양쪽에다 뭐 곱해줘요? x를 곱해줘 버려요. x를 곱하면 여기는 x가 되고 보세요. 그럼 여기가 2차, 여기는 얼마예요? 3차, 여기는 어떻게 돼요? 4차. 그러면 목적이 뭔가 보세요. 2차에서는 2의 제곱, 3차에서는 3의 제곱, 4차에서는 4의 제곱. 더 이상 이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내용은 뭐예요? 아까는 논제에서 뭘 갖고 한 거예요? 못과 나머지 갖고 그런 숫자를 구현했죠. 이번에는 뭘 가지고 구현한 거예요? 미분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강의 노트에 참고란에 이쁘게 써놨으니까는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아주 씹어보길 바랍니다. 그럼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